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에 11승 6패 기록하면서 지구 2위를 차지를 했고,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삼켰었던 돌핀스였어요. 네, 5승 1패로 이제 시즌을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다고 뭔가 자축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뭐,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의 핵심 전력, 특히 이제 공격진 쪽에서는 이제 핵심 전력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지난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좀 노려야 하는 이제 돌핀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주전 쿼터백 투어가 팀에 남아 있습니다. 벌써 근데 5년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FA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연장 계약을 팀이 안겨줄지, 뭐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뭐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 다만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있죠. 투아가 뭐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건강했던 시즌이 많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커리어 초반에 조금 더 몰려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 항상 이제 뭐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선수인 건 맞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그런 우려가 사라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줘 왔던 건강했을 때 퍼포먼스가 대단했다.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투어의 퍼포먼스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엘리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A급 쿼터백이면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 글쎄요,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핀스가 계약을 안 하면 바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즌 투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명과 암이 좀 분명한데 일단 좀 밝은 쪽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커리어 처음으로 전경기 선발 출전을 해냈어요. 예, 이거는 음, 건강에 대한 꼬리표가 늘 붙어있던 투아에게는 정말 값진 기록이고 그다음에 리그 패싱 야드 전체 1위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음, 투아의 잠재력을 좀 확실하게 보여준 시즌이었다라고 좀 총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5할 승률을 넘긴 소위 강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팀을 상대로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1승 6패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 부분은 음, 결국 돌핀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결과기는 한데 이런 음.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아쉬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두운 것보다는 네, 밝은 면을 더 많이 보여줬던 2023 시즌의 투어라고 생각이 돼요. 음. 이게 뭐, 돌핀스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후와 이전에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주전 쿼터백들의 이름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긴 하죠. 뭐, 그, 피츠패트릭이라던가, 뭐, 테너힐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사실 댄마리노 이후에 이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던 선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핀스가 투아에 이제 예상되는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연장 계약을 결국에는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관건은 2020년 드래프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대형 쿼터백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그 투아의 동기였던 조 버로우라던가 저스틴 허버트라던가 제일런 허츠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이미 연평균 5천만 달러 클럽에 이제 4년, 5년씩 이제 다 장기 계약을 받은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완전 돈방석에 앉았는데, 투아도 음. 과연 이 5천만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느냐 정도가 좀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 글쎄요. 뭐 저는 사실 마이애미의 팬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애미 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난 시즌 그리고 이제 그 전 시즌에 좀 보여줬던 모습들로 이 큰 금액을 주기에는
사실은 뭐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있긴 하고, 그리고 어 지금 돌핀스가 어떻게 보면 달려야 되는 시점인데, 달려야 되는 시점에 쿼터백에 큰 금액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달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짧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투아와의 계약을 얼마나 염가로 뽑느냐가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를 계속해서 이 대권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패치 팬인 제 입장에서는 개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게 다른 지구 라이벌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 얘기로 좀 넘어가서 러닝백 쪽에는 인적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프로볼 시즌 만들어냈던 라인 모스터트와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1000야드가 넘는 러싱 야드를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연장 계약의 규모가 2년 900만 달러의 조건인데, 사실 이제 올해 계약이 좀 같이 포함이 되면서 함께 갱신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2025 시즌까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긴 했었어도 러싱 시도당 7.77야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만들어냈었던 데본 A체인이 올해 이제 2년 차를 맡게 되거든요. 뭐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인 머스터트의 데본 A체인이면 뭐 사실 러닝백 원투 펀치로서는 굉장히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리시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리시버의 연 3천만 달러 시대를 열었던 타이릭 힐이 이제 여전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팀의 넘버원 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데뷔 후에 3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사실 다른 팀에 가면 충분히 넘버원을 할 수 있는 넘버 투 리시버 이 제일런 와들이 있는데, 이 선수와 이제 한국 시간 5월 31일에 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8,475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음, 돌핀스 입장에서는 좀 리시버 포지션에 이제 과투자가 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릭 힐과 제일런 와드 중에 누구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 뭐 제가 마이애미 음, 단장이라도 뭐 금액이 좀 부담된다고 해서 이 중에 누구를 내보내는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런 음, 와드가도 좀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 또 흥미로운 인물을 하나 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바로 오델 베컴 주니어와 1년 300만 달러 보장, 그다음에 이제 최대 825만 달러의 이제 계약을 성공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뭐 오비제이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최근 세 시즌 동안의 퍼포먼스가 이름값에는 걸맞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에서 2019년에 1000 리시빙 야드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한 500야드, 뭐 많으면 600야드 막 이 정도 선의 성적을 기록을 했었던 오비제이였잖아요. 뭐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겸손해진 모습을 또 기자회견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될 쿼터백인 투아의 경기 필름을 열심히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음, 투아의 어떤 패스 정확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 투아와 함께 뛴다면 이제 자신에게도 또 한 번의 우승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타이릭 힐, 제런 와들보다 이제 많은 타겟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넘버 3라는 어떤 포지션을 이제 받아들이고 네, 돌핀스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음, 20대 뭐 중반에 어떤 혈기왕성했던 그 디바 오비제이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 음, 마이애미로 이적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음, 뉴욕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여긴 날씨도 따뜻해서 이제 굉장히 놀기 좋은 이제 그런 도시가 마이애미가 되겠는데, 이런 데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게 과연 풋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우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이제 뭐 그럴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OBJ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얼마나 이제 자신의 폼을 끌어올려서
좀 이제 커리어 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타이킬의 제일런 와들 그리고 오비제이면 리그 최고의 원투 쓰리 펀치거든요. 뭐 더 이상의 좋은 리시버 그룹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만큼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좀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보석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물론 이제 이 스킬 플레이즈만 화려해진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돌핀스의 공격이 한층 더 무게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음.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뭐 리시버들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뭔가 리시빙 능력을 가진 타이트엔드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돌핀스의 음,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펠컨스에서 50개의 캐치, 그다음에 582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었던 조누 스미스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1,000만 달러 음, 이제 계약 조건이고 사실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키보다는 어떤 스피드에 굉장히 좀 특장점이 있고 그쪽에 좀 많이 의존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음, 그런 상황에서 이 190cm의 높이를 가진 조누 스미스의 어떤 공중볼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은 또 돌핀스가 좀 필요했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 그래서 뭐 레드존이라던가 뭐 그런 특정 상황에서 이 스미스가 자기 역할을 해낼 수만 있다면 네, 돌핀스의 패싱 게임이 한층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좋은 리시버들이 모여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이 있는 팀에서, 정우 스미스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워낙에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리시버들에게 좀 무게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타이트엔드에게 가는 이제 이 체크다운 패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굉장히 좀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레프트 음, 태클 테론 암스테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이번 오프 시즌에 사실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뭐 현지 루머나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음,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은 적어도 돌핀스 소속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1년 더 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스테드가 뭐 세인츠 시절부터 워낙 뭐 잘하고 뭐 유명한 자원이었지만 음, 그것과는 좀 별개로 늘 좀 크고 작은 부상에 많이 시달렸던 선수였어요. 예, 그리고 지난 음. 시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니까, 어쨌든 은퇴를 한번 뭐 접은 만큼 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스테드가 어쨌든 당장 올해는 뛴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커리어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아마 돌핀스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돌핀스에서 장기적으로 테런 암스테드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2라운드 전체 55번으로 휴스턴 대학 출신의 패트릭 폴이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이번 컴바인에 참여한 이제 모든 오펜시브 라인 선수 중에서 이 패트릭 폴 선수가 리치가 가장 길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돌핀스에 좀 눈길을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프트 태클로 이제 많은 경기를 뛰긴 했었어도, 아직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긴 하지만, 뭐, 당장에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레프트 태클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테론 암스테이드 밑에서, 충분히 배우고, 자신의 이제 부족했던 테크닉을 갈고 닦으면, 이 선수에게는 사실 이제 이 돌핀스가 사실은 본인이 갈 수 있는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좀 잘 맞아떨어진 드래프트 픽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드 아이지아 윈은 사실 지난 시즌 7경기 만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뭐 많은 경기를 뛰지를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을 당하기 이전까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팀도 이 아이지아 윈의 어떤 실력, 뭐 성적 이런 것들 좀 인정해서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고 센터 쪽에서는 이제 테네시에서 뛰던 에런 브루어를 3년 2,100만 달러에 계약을 하면서 좀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음, 뭐 좀
아쉬운 자리라고 한다면 역시 라이트 가드 이제 로버트 헌트가 떠난 자리일 텐데 여기는 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자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만 7경기를 치른 게 아니라 뉴잉글랜드 시절부터 풀타임으로 뛰었던 시즌이 제 기억에 한 시즌인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뭐 절반, 뭐 많아야 10경기, 뭐 요 정도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가 딱 그 정도였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음, 일단 이제 그 라이트 가드 자리는 뭐 로버트 존스라든지 리암 아이켄버그, 잭 드리스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 세 선수 모두 누가 들어와도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라이트 태클 쪽에서는 이제 오스틴 잭슨 선수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한데 뭐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 어, 글쎄요 뭐 잘 쳐줘야 중위권 정도지 않나. 그냥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중하위권 정도로 좀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글쎄요 뭐 암스테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자 윈도 그렇고 특히나 이 레프트 쪽이 조금 이 부상 우려가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왼쪽은 계속해서 이제 이 부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이 계속해서 뚫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게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투아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사이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오라인이 아주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서두에 이 공격 쪽에서는 좀 핵심 전력을 잘 유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수비 쪽에서는 좀 이탈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프런트 세븐 쪽부터 좀 살펴보면 2019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으로 이제 5년간 디펜시브 라인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이 크리스티안 윌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장기 계약을 받으면서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이번 오프시즌에 이적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 음, 돌핀스의 D라인에는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윌킨스가 이제 런 디펜스에는 뭐 커리어 초반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음, 패스러셔로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아쉽다는 이유로 이 돌핀스와의 음, 재계약 어떤 협상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음, 지지부진했었는데, 좀 뭐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 FA를 앞둔 해에 윌킨스가 패스러셔로서도 좀 각성을 하면서 지난 시즌 색을 9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 몸값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돌핀스와의 어떤 재계약보다는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를 좀 받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서 음. 결국에는 뭐 윌킨스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윌키스 나름대로는 그 이 팀에 있으면서 본인의 평가가 좀 절하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떠난 선수는 떠난 선수입니다. 그 공백을 이제 좀 메워야 되는 돌핀스인데, 사실 지금 영입한 선수들, 뭐, 갈리모어라든지, 다시아랜드, 이런 선수들 보면, 글쎄요, 지난 시즌 윌킨스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이 선수들이 내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 건, 어, 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전력 약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핀스는 좀 다른 포지션에서의 좀 보강을 통해서 이 윌킨스의 짐을 좀 나눠서 들기로 한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 미들 라인베커 쪽에 사실 제롬 베이커가 떠나기는 했지만 시애틀에서 이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평가.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음, 하던 태클에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좀 보완이 됐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었던 이 조딘 브룩스를 3년 3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윌킨스가 해주던 몫까지 좀 나눠서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1번으로 이제 엣지 러셔, 펜스테이트 대학 출신의 데미안 찹 로빈슨이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찹이라는 게 이제 이 선수의 뭐 별명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유래가 좀 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선수가 태어날 때
14파운드로 태어났다 그래요. 보통 이제 그 한국에서 4kg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 와, 우량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선수가 14파운드, 6.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슈퍼 우량아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별명이 폭찹이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폭찹이 사실은 이제 뭐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제 부를 때 길게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찹폭찹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찹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슈퍼 우량답게 또 이제 엣지러셔로서 잘 이제 컸는데 이 선수가 대학 3년 동안의 누적색이 11.5개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시선을 끌진 못했어요. 다만 이 선수가 정말 스냅 이후에 어마어마한 반응 속도로 첫 스텝을 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선수의 강점으로 뽑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사실 이제 아직은 이 선수는 원석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니까 실링픽이다라는 이제 평가예요. 프로 들어와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는다고 하면 잠재력을 정말 대폭발시킬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애미는 뭐 아까 뭐 오펜시브 라인도 그렇고 이 디펜시브 라인 쪽에서도 어떤 당장의 완성도보다는 좀 잠재력, 뭐 타고난 재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네, 신인 선수들을 뽑았던 것 같고 어떤 음, 결과로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이제 코너백 제비언 하워드를 방출한 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소식입니다. 음. 뭐, 사실상 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겠죠. 뭐, 2020 시즌에 이제 10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며 퍼스트팀 올 프로에도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어, 뭐, 프로볼에도 이제 4번에 뽑히면서, 뭐, 전성기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캡 스페이스가 좀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아직은 보여줄 것이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프라임타임에서 내려온 선수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돌핀스로서도 그다지 뭐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선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적으로 이렇게 뭐 팀에서 쫓겨날 만큼 확연한 슬럼프라기보다는 네, 음, 선수가 워낙 이름값이 있고 받아왔던 연봉이 있기 때문에 그 연봉 대비 지금의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직 음, 이제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해서 FA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팀이 좀 나서서 이 제비언 하워드 연봉 협상을 잘해서 좀 데려갈 수 있느냐.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몇 팀을 프리뷰를 했고 앞으로 또 많은 팀들을 하겠지만 분명히 세컨더리 약점이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 음, 입장에서는 이 경험 있는 하워드라는 매물이 분명히 좀뭐 구미가 당기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결국에는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네, 하워드가 어느 팀에서 또 이번 시즌 치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음, 돌핀스는 이제 워싱턴에서 뛰던 켄달 풀러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 하워드의 자리를 좀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션 엘리어 선수가 이제 스틸러스로 떠났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빌스에서 오래 뛰었던 이제 베테랑 조던 포이어 선수와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공백을 메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수비 쪽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이제 전력 약화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이비언 하워드가 예전 같진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코너에서 해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낸 선수기도 했거든요. 뭐 인터셉션은 하나인가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워드의 공백 그리고 앞서 이제 대형 계약을 받으면서 떠났던 윌킨스의 공백 이 부분을 이제 수비적으로 어떻게 좀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올 시즌에도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또 많은 득점을 내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승리 방정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지구내에서 어쨌든 대치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긴 하겠지만
글쎄요, 뭐 플레이오프에 못 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그 스킬 플레이어진이나 지금 이제 투아에게 쏟아야 되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달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컨텐더 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트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즌 중반에 어떻게 또 취약 부분들을 보강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돌핀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돌핀스가 이제 댄마리노 시절의 어떤 황금기 이후에는 사실은 좀 뭐 뉴잉글랜드에게도 많이 눌려 있었고 전체적으로 음, 리그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많이 밀려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승리를 차지한 것이 2000 시즌까지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제가 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오래됐는데 그 당시 이제 콜츠와의 와일드카드 라운드 이후로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핀스는 일단 이 좀 안 좋은 징크스 뭔가 좀 막혀 있는 혀를 먼저 뚫는 게 1차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음, 일단 뭐 투아와 뭐 다른 선수들도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좀 승리의 맛을 한번 본 뒤에 그 이후에 뭔가 음. 기세를 타서 어떤 수비에서의 약간 약화된 부분까지도 좀 메워가면서 좀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비 돌핀스의 프리시즌 한번 짚어봤습니다.